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021학년도 1학기의 유체역학 2를 함께하게 될 기계공학과 권재성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동영상은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될 유체역학 2 과목에 대하여 간략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배워볼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략하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본 강의의 제목은 유체역학이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배웠었던 유체역학 1 과목에 이어서 진행되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유체역학 2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유체역학 1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2를 듣는 동안에는 항상 유체역학 1 내용에 대해서 교과서나 그리고 수업 자료를 통해서 수시로 참고를 하면서 유체역학 2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이 수업을 나랑 같이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던 바와 같이 기계공학과에 있는 권재성 교수라고 하고요. 여기 나왔는 것이 제 연락처는 저기 좌측 하단에 제 이메일 주소와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제 오피스 번호가 있습니다. 8호관 A동 576호이고요. 여러분들 항상 수업과 관련된 질문 내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을 보내서 나랑 스케줄링을 하고, 그리고 그때 나랑 스케줄링이 확정이 되면은 내 오피스로 찾아오거나, 혹은 그 여건이 안 된다면은, 찾아올 여건이 안 된다면은 이메일로 나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016년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유체역학 1, 그리고 유체역학 2, 그리고 공업수학, 대학수학 등 공학 전공 과목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과목들뿐만 아니라 유체역학과 같은 전공 필수 과목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인천대학교 기공학과에 임용이 되기 전에는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화학과에서 박사후 연구원 생활을 했었고요. 그전에는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유체역학과 관련된 연구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체역학 1과 유체역학 2라는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유체역학 과목에 담겨 있는 이론에 대해서 전달할 내용들이 많을 텐데요. 내 경험에 비추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강의 목표인데요. 유체역학 2의 강의 목표인데요. 이 유체역학 2의 강의 목표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일단 여러분들은 이 유체역학 2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유체역학 1에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1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면은 유체역학 2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해하는 것이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유체역학 2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버킹엄 파이 티어렘이라고 하는 차원 해석에 적용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차원 해석 기법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유동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변수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유체역학에서 다뤄지는 주요 지배 방정식에는 연속 방정식, 네비어-스톡스 방정식, 에너지 이퀘이션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지배 방정식들을 이용을 해서 파이프와 같은 내부 유동의 특징들을 배워보고 이해하는 것이 이 유체역학 2의 또 다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조금 전에는 내부 유동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었는데 네 번째에 표현된 것은 이제 외부 유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린더 주위의 유동이라든지 평판 주위의 유동에 수반이 되는 물리적인 메커니즘들을 여러분들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것을 이해해 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유체역학 1과 2에서 배웠던 이론 내용들의 총 집합제인 터보 머시너리, 즉 펌프나 압축기 그리고 터바인과 같은 터보 머시너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터보 머시너리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강의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워볼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말했던 바와 같이 차원 해석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부 유동의 한 형태인 파이프 내의 점성 유동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외부 유동의 한 형태인 유체 속에 잠겨져 있는 물체 주변에서 발생하는 유동. 예를 들어서 실린더나 이제 평판과 같은 그 주위에서 발생되는 유동을 전부 다 외부 유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세 번째 여러분들이 배워볼 컨텐츠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펌프, 압축기 등과 같은 터보 머시너리에 대해서 배워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일단 사진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공급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진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듯이 차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좌측 그림과 우측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사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빌딩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빌딩들 주변에 발생하는 유동들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그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될 텐데, 실제 그 빌딩들은 50m 이상 되는 빌딩도 많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그 높은 빌딩을 그대로 들고 와서 실험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것을 실험실 단위로 축소를 시켜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자, 그때 적용되는 것이 차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맨 좌측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실제 빌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차원 해석이라는 기법을 적용을 해서 실험실 단위로 축소를 시켜서 축소시킨 그 모형을 모델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 모델을 실제 형태로 만든 것이 우측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할 때는 실제 빌딩을 실험실 단위로 축소시켜서 그것을 풍동이라는 유체 유동 발생 공간에 집어넣어서 사진과 같이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발생되는 유동 현상을 실험실 단위에 축소시켜서 실험을 해서 그로부터 유동의 특징들을 얻어낼 때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Dimensional Analysis, 차원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까도 말했듯이 내부 유동의 한 형태인 파이프 내를 흐르는 점성 유동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파이프 유동은 워낙 자주 목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집뿐만이 아니라 저수지 근처에서도 워낙 많은 수의 파이프들이 묻혀 있죠. 그 내부를 통해서 유체 유동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내부에서 발생되는 유동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봤었던 연속 방정식이나 네비어-스톡스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그 유동의 특징들을 알아볼 것이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유동 형태는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레놀즈 수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라미나 혹은 터뷸런트 플로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배워왔던 차원 해석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 파이프 내부의 유동에도 이 차원 해석이라는 기법을 적용을 해서 어떻게 실험실 단위에서 구현을 해서 유동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냐를 파이프 내를 흐르는 점성 유동을 다뤄보면서 배워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외부 유동. 여러분들 자동차, 항공기, 배 참 좋아하죠. 그리고 방송, 광고에서도 자주 보여지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 자동차 주변에 흐르는 여기 하얀 줄이 있잖아요. 이 하얀 줄은 풍동 공간에 자동차를 집어넣고 그 자동차 주변에서 발생되는 공력 소음 그리고 유동 형태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스모그라고 하는 이 실험 물질들을 집어넣어서 관찰이 될 수 있는 스트림 라인이에요. 이 하얀 라인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동차 주위나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항공기, 그 다음에 카약과 같은 배 주변에서 발생되는 외부 유동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악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유체역학 1과 2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내용, 즉 지배 방정식이나 점성 유동의 특징이나 비점성 유동의 특징 등을 기반으로 해서 이 외부 유동의 특징들을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외부 유동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양력과 항력입니다. 그래서 외부 유동을 배울 때 물체 주위에서 발생되는 압력 분포, 그리고 쉬어 스트레스의 분포, 그를 통해서 리프트 포스, 즉 양력, 드래그 포스, 즉 항력에 대해서 배워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웠던 이론의 총 집합제인 지배 방정식, 예, 아이고, 뭐 버튼을 잘못 눌렀나 보네. 예. 이 터보 머시너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잠깐만,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자, 지금 바로 다시 해도 되나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터보 머시너리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들의 총 집합체, 즉 지배 방정식에 대한 이해, 점성 및 비점성 유동에 대한 이해 등을 기반으로 해서 펌프나 압축기, 그리고 터바인과 같은 터보 머시너리에 적용을 해서 그 기기들의, 유체 기기들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그것의 용도를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에너지 이퀘이션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배워볼 것이고, 또한 각 운동량 방정식을 다시 한 번 더 배워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방정식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 형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펌프, 팬, 터바인, 압축기 등에 대해서 압축기 등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전에 배워봤었던 차원 해석이라는 기법을 적용해서 이 큰 스케일의 터보 머시너리를 실험실 단위로 가져왔을 때 어떻게 축소를 해서 실험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앞서 배웠었던 차원 해석 기법을 적용을 해서 이 실험을 하는 과정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 지식을 공급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여러분들 유체역학 2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의 간략한 소개가 될 것이고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런 유체역학 2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유체역학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내가 여러분들 유체역학 1에 다뤄진 내용들 중에서 주요한 여러분들 유체역학 2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유체역학 1의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포인트별로 찝어봤어요. 일단 여러분들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유체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유체의 특징을 정의하는 물리량에는 뭐가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유체 정력학이라고 하는 fluid statics, 우리가 이때 이 fluid statics를 배우면서 뭐를 아주 주요하게 배워봤었나요? 정지되어 있거나 움직이는 유체 시스템 내부의 한 점에서의 정수 압력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fluid dynamics, 이제 유체 동력학으로 넘어가서 스트림 라인을 따르는, 스트림 라인들을 가로지르는 방향의 에너지 이퀘이션,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뭘 얻어냈었죠? 여러분들 자다가도 일어나서 금방이라도 이름을 외쳐야만 하는 베르누이 이퀘이션이라는 걸 배웠었죠. 그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 배워봤었던 유체 정의와 특징들, 그리고 유체 정력학 및 동력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유체 운동학, fluid kinematics를 여러분들이 배워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속도와 가속도의 개념을 배워봤었고요. 그리고 레이놀즈 수송 정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배웠었어요. 자, 그로부터 우리가 뭘 유도해낼 수 있었죠? 자, 레이놀즈 수송 정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지겹도록 문제풀이를 할 때 사용을 했었던 적분 형태의 continuity equation, 그리고 선형 방정식, linear equation, linear momentum equation, 그리고 각 운동량 방정식, moment over momentum equation을 배워봤었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뭘 풀어봤었나요? 카트 문제를 풀어봤었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6장에 들어와서 뭘 배웠었죠?
적분 형태가 아닌 미분 형태로 되어 있는 지배 방정식을 유도를 해서 그걸 이용을 해서 유체 유동을 해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뤘던 유동들이 뭐가 있었죠? 하겐 포에저 플로우가 있었고 거이얏 플로우 등이 있었죠. 평판 주변에 고정된 두 평판 사이를 흐르는 유동 혹은 원형 단면적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 내를 흐르는 유동들을 미분 형태의 컨티뉴티 이퀘이션과 네비어-스톡스 이퀘이션 등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만이 유체 역학 2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을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요. 스스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책을 보고 그리고 수업 자료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만이 유체역학 2를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힘들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유체역학 강의의 목표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소개를 알아봤었는데 이러한 이 수업은 이런 강의 목표와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될 이 수업은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이 수행 능력을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어요.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의 소개를 하고 싶은 이 교재는 요 우측 사진에 나와 있듯이 이제 문슨, 그러니까 와일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발간을 해낸 이 플루이드 메케닉스라고 하는 책이고요. 저자는 문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교재는 항상 그 대학 서점에다가 학기 시작할 때마다 내가 비치해 놓으라고 연락을 해 놓으니까요. 뭐 재고가 부족해서 못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원어 강의예요. 원어 강의니까 그 점 잘 유의하시고요. 다만 여러분들 교재를 선택을 할 때 뭐 국문 교재로 할 것이냐, 영문 교재로 할 것이냐 이건 내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는 안 할 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학생이고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요. 근데 다만 원어 수업인 만큼 국문 교재를 사서 그것 때문에 이 한글과 영어 이 번역 때문에 수업을 못 따라온다 이런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 수업은 원어 강의니까요. 그리고 매주 수업과 관련된 자료는 내가 LMS 웹사이트 여기 나와 있듯이 cyber.inu.ac.kr이라고 하는 우리 학교의 LMS 사이트에 업로드 시킬 것이니까요. 매주 수업을 따라오기 전에 그걸 먼저 보고 그 수업 내용을 따라와야겠죠. 그래서 수업 자료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성적 평가 보면은 일단 총 100% 중에 이제 중간 기말 각각 30%가 될 것이고요. 내가 개별 프로젝트를 내줄 것입니다. 그 개별 프로젝트 20% 반영을 할 것이고 출석 20%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출석 20%는 교육부 방침이에요. 학교 방침이 아니에요. 반드시 20%를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점 잘 유의하셔서 출석을 꼬박꼬박 해주셔야 돼요. 성적을 아무리 잘 받아도 출석이 한 학기 총 수업 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간기말 다 100%, 100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F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육부 방침이라는 걸 명심하셔서 꼬박꼬박 출석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내가 지난 학기까지는 숙제를 챕터 끝날 때마다 내줬어요. 레포트 채점까지 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 역시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습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은 그냥 카피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내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레포트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레포트 숙제를 내주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순수하게 대학생들이니까 학습에 대한 자율의지에 맡겨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해서 스스로 공부를 해주길 바랍니다. 다만 내가 레포트는 받지 않을 것이지만요. 매 챕터가 끝날 때마다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주요 문제들을 내가 몇 가지 찝어줄 것입니다. 그 문제들은 적어도 여러분들 풀어봐야 되겠죠. 이 유체역학 2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도 되고요.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학교에 못 오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나한테 이메일로 질문을 하면요. 내가 이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여건이 좋아졌다 하면은 내 오피스 8호관 A동 576호에 들러가지고 나한테 질문을 하면 되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오피스 아워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요 정도가 여러분들 이번 학기 2021학년도 1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유시학학 2의 간략한 강의 소개 동영상이 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나한테 이메일로 혹은 전화로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